안녕하십니까. 도로고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04년도 진행했었던 조선 찻사발 특별전 500년 만의 귀향. 도록은 없고요. 브로셔가 남아 있어서 제가 브로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간 주최는 청주 불교방송에서 진행했고요. 후원은 속리산 법주사 청주시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에서 후원하여 정말 일본에서 이제 명품이라 할 수 있는 찻사발 다완들을 지금 한국에 갖고 와서 전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차를 감상해야 될 포인트들과 이미지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도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다기를 좋아하시는 찻사발들을 좋아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브로셔가 지금 뭐 남아있지는 않아요.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시중에서 뭐 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좀 희귀 도록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찻잔의 명칭부터 해서 형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이미지를 준비해 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는 전반적인 형태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목다음부터 분청, 귀알, 웅천, 찌그리 다완 등등등 다양한 다완의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웅천 찻사발이 나와 있어요. 푸른 색감의 유약과 안정감 있는 형태의 웅천 찻사발로 그릇의 외면에는 유약이 덜 시유돼요. 그러니까 창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창이 열렸다고 하는데 보통 감상 포인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웅천 찻사발의 특징인 이 굽 주변의 유약 뭉침 현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연백자 요변 찻사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고키라고 부르고 청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져 있어서 가을의 단풍을 연상시키는 그런 다완이라고 해요. 기벽이 두터워서 사용하는데 아주 손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찌그리 15세기 분청 사기의 종류로 백토분을 기물에 덤벙 담궈 분장하였다고 해서 덤벙 찻사발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위의 찻사발은 가마 안에서 기물과 기물이 붙어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다른 기물이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도공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찌그려서 넣었다면 아마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없을 테지만 아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 실제로 전세품으로 계속 사용이 되면서 이 검은 부분들이 다 찬물이 배인 거거든요. 일본 백학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찻사발이라고 합니다. 웅천 찻사발에 대해 나와 있어요. 한번 이미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도 다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찻사발의 형태이고요. 보통 이런 기물들은 박스가 중요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었고 사용했던 사람이 많고 또 그 연대에 대한 기록이 많을수록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 이제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찻사발이 그런 스토리가 잘 저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보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웅천 찻사발 중에 명품에 치는 까다로운 조건, 높은 굽, 허리둘레, 긴장감 있는 물레선, 굽 주변을 승향할 때 자유자재로운 감각,
그리고 노란 테토의 발색, 구연부의 오므라진 형태, 그리고 웅장한 자태, 정말 갖춰야 될 게 많죠. 등이 잘 갖춰진 일본에서는 큰 이도라 불리는 귀한 사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도 옥션, 그 이도가 이 이도는 아니죠. 예, 세종대왕의 이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다음 기물은 분청 초하문 찻사발. 제가 이미지를 캡처하다 보니 약간의 빛 번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종이를 한번 보신다는 거에 큰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화 기법은 조선시대 전기 분청사기의 한 종류로 안팎의 귀열을 두껍게 심은한 다음 외면에는 선문으로 또는 다양한 문양으로, 내면에는 불로초로 보이는 초문을 6개 그린 찻사발입니다. 특히 외면의 선문은 추상성과 회화성이 매우 뛰어나 현대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건 불로초라고 생각이 드네요. 분청사기가 이런 자유분방함과 또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흑유 찻사발. 흑유는 고려시대부터 꾸준히 생산되었으며 이 흑유 찻사발의 기형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 초기 분청사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약간 일반되었고 전체적인 형태는 통형에 가깝다. 흑유는 차색과 좋은 대비를 이루므로 다인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쉬운 예로 계룡산 같은 경우에도 흑유, 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청사기 도유지에서는 분청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흑유, 찻사발, 호, 흑유 제품들도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웅천 찻사발입니다. 이 형태가 아주 바르고 당당하고 구연부가 외환되지 않았죠. 따뜻하고 노란 테토의 발색과 유약 흐름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토 비집놈 받침으로 4군데 굽받침을 했던 상태가 있고요. 굽 주변에 유약 말림 현상, 유약이 뭉쳐 있는 거죠. 또 말려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수록 좋은 찻잔으로 본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녹황유 찻사발 17세기라고 해요. 우리 맨날 조선시대 초기 그러는데 초기 이외에도 계속 이런 찻사발들은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꼭 연대가 5, 600년이라고 국한지을 게 아니라 기물에 따라서는 다른 연대의 기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꼭 땅속에 있는 기물들처럼 산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약이 반들반들 살아있는 기물들도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제 주문 제작된 기물이라고 해요. 녹황유 찻사발입니다. 연백의 요변 찻사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조선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찻사발을 도도야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다도 이쪽으로는 일본 쪽이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찻사발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선명 찻사발, 보통 내선명을 이나문으로 도장을 꿍 찍어서 백토를 바르는데 이거는 은각으로 파서 내섬을 심문했다고 하네요. 분청사기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분청사기란 청자대토에 백토를 바르고 그걸 긁어내던 또는 찍어서 백토를 안에다가 채워 넣던 붓으로 칠하면 또 귀열이라고 하고요. 덤벙 백톤물에다 담갔다 꺼내면 덤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철화를 칠하면 철화법, 또 은각을 칠하면 은각법,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서 분청사기는 정말 멋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화 귀할 찻사발. 자, 옆면에서만 봤을 때는
귀알만 보이지만 아마 내부에 인화문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귀알 찻사발 이미지가 좋진 않지만 어떠한 이제 거칠은 붓 같은 것으로 이제 테토 위에 분을 바른 것을 귀알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굽 안에는 깎을 때 나타나는 흙 트임 현상이 잘 나타나 있어 흙맛을 느끼게 한다. 굽을 깎을 때 뭐 돌이 삐져나온다든지 테토가 밀린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런 찻사발들의 좋은 찻사발들의 규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전기에 생산된 분청사기 일종으로 찻사발 외면에 인화문이 들어가 있고요. 굽부분은 약간 붉게 요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울산 지방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라고 하네요. 또 이런 형태가 아주 귀한 형태라고 해요. 분청의 종류 중에서도 자기를 백톤물에 덤벙 넣었다가 꺼낸 걸 이제 덤벙 찻사발이라고 하고요. 이 백자철화 상감 찻사발. 보통 이제 검은색은 자토나 철화로 나타내는데요. 이 기물은 철화로 백자에다가 철화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분천 내선명 찻사발. 찻사발 내부에 5개의 내선명을 꽃무늬처럼 심문하였고 주변에 동심 원문과 우전문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형태나 균형미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물입니다.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백자사발 대부분이 지방에서 만들어진 백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단단한 그런 세련된 것들은 아니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찻사발들이었고요. 이러한 백자 중에서는 이도라고 불리면서 추앙받는 그런 찻잔들도 있었다고 해요. 다음은 계룡산 붕청 찻사발. 계룡산 철화문 찻사발, 분을 바르고 그 위에 철화를 그렸는데 보통 공주, 충청남도 공주 반포면 학봉리 일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물도 전세품으로 한참 사용되어서 찬물이 아름답게 배어 있다고 하네요. 분청 귀알사발 그릇 내면에 귀알이 꽉 들어가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살짝 찌그러져서 또 손에 쥐었을 때 그 손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13에서 17cm로 어른 손에 딱 들어올 것 같아요. 연백자 찻사발 조선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지방료 백자로 일반 경질 백자에 비해 테토가 부드럽고 흡수성이 있어. 이 흡수성이 찻사발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자나 청자 같은 경우에는 강질이기 때문에 찬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질백자 또는 이렇게 분이 발린 백토로 분이 발린 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찬물이 스며들어 또 경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인들이 참 좋아했다고 해요.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찻사발들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면상감 찻사발. 조선시대 초기 이 기물도 공주 학봉리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림을 백토를 분장한 다음에 면으로 보이게 그림을 그려서 면상감이라고 하고요. 주변을 파내서 그림을 나타내서 면상감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용에 남아있는 기물이 별로 없는 희귀 기물이라고 해요. 덤벙 찻사발. 완전히 담그면 이게 덤벙인데
반덤벙이라고 하죠. 직전에 나왔던 유약이 절반만 담갔다 꺼낸 걸 반덤벙이라고 합니다. 이 기물은 완전히 퐁당 담갔었네요. 완전히 퐁당 담갔다 꺼내서 그냥 백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태토는 청자 태토이기 때문에 청자의 분청사기라고 불리는 거죠. 청자와 백자의 차이는 태토입니다. 고령토를 사용하면 백자이고요. 진흙, 태토를 사용하면 청자이죠. 그 청자에다가 백토를 발랐기 때문에 분청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안들을 꾸준히 봤는데요. 다안의 명칭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찻잔 또는 그릇을 봤는데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뭐 구연부라고도 하고 입술이라고 하고 뭐 굽이라고도 하지만 그 정확한 명칭이 내가 사용했던 명칭이 틀렸는지 올바랐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입술 또는 구연부라고도 하고 몸통, 허리, 이제 굽, 이제 안쪽, 바깥쪽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형태에 따른 명칭이 또 다르죠. 전모, 이도형, 공개형, 소판형, 필세형, 삼형, 완형, 다반형, 철발형, 표형. 이 밖에도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또 굽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형태까지만 한번 살짝 맛보기를 하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이 도록이나 이런 종이들이 또 남아 있으신 분이 있고 공유를 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도일남 저에게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도록보다 또 귀할 수 있는 이런 종이가 후대에도 없어지지 않고 잘 남아있도록 여러분들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록이 있는 남자 마치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